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건민입니다. 오늘은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8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괴가 무엇일까요? 8괴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우주가 처음 생겨나기 이전의 상태를 무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무극으로부터 태극이 생겨나고요. 이 태극은 음과 양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태극이 음과 양으로 완전히 분화가 되면 이렇게 괴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인 효가 있는데요. 바로 이 양효와 음효로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양 위에 하나의 양이 더 붙여지면 그것은 태양이 되고요. 양 위에 음이 붙게 되면 이것은 소음이 됩니다. 또한 음 위에 양이 하나가 덧붙여지면 이것은 소양이 되고요. 음 위에 또다시 음이 하나가 더 붙게 되면 이것은 태음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 태양인 이재마라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사상 체질이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바로 사상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8괴가 되는데요. 태양에 양효가 하나 덧붙여지면서 이것은 하늘을 상징을 하는 건괴가 됩니다. 또한 태양에 음효가 덧붙여지면서 연못을 상징을 하는 태괴가 되고요. 소음에 양효가 붙게 되면 이것은 불을 상징을 하는 이괴가 됩니다. 또한 소음에 음효가 붙게 되면 이것은 우레를 상징을 하는 진괴가 나오고요. 소양에 양효가 붙은 것은 바람을 상징을 하는 손괴입니다. 소양에 음효가 붙게 되면 이것은 물을 상징을 하는 감괴가 되고요. 태음에 양효가 붙은 것은 산을 상징을 하는 간괴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음에 다시 음효가 덧붙여져서 이것은 땅을 상징을 하는 공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 8개의 괴로 구성되는 것이 8괴입니다. 8괴는 총 3가지의 괴가 있습니다. 복희 8괴, 문왕 8괴, 정형 8괴 그 3가지인데요. 우선 복희 8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보이시는 이 모습이 복희 8괴의 모습입니다. 곤이 밑에 있죠. 건이 위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일건천 건괴가 남방에 위치를 하고요. 공괴가 밑으로 옵니다. 이괴가 동쪽으로, 감괴가 서쪽으로, 그리고 각각 사방위에 태괴와 간괴와 진괴와 손괴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희 8괴의 모습인데요. 복희 8괴는 5600년 전 태어 복희 씨가 처음으로 이 괴를 긋게 됩니다. 이 복희 8괴는 우주 봄철 하늘의 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하늘의 도, 이 1태극을 중심으로 만물이 창조되고 생성되는 하늘의 도인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 괴에도 숫자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1에서부터 8까지 복희 8괴에는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건괴의 1이, 태괴의 2가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자, 이제 제가 움직이는 마우스를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1에서부터 4까지 진행된 것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5, 6, 7, 8에 이런 태극의 모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희 8괴는 다른 말로 이 태극을 품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 생겨난 도다 해서 생역도라고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극을 품고 있기 때문에 태극 8괴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마주보는
각 궤들이 모두 양괴와 음괴로서 정음정양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복희팔계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괴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건괴가 위에 있고 곤괴가 밑에 있는 천지비괴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비라는 것은 막혀있다라는 뜻인데요. 건은 양괴입니다. 양의 성질은 하늘로 올라가고 퍼지려는 성질이 있고요. 곤괴는 음입니다. 음은 수축하고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서로 교류하지 못하고 막혀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복희팔계는 비록 정음정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천지비, 이 괴가 서로 간에 원활한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문왕팔계입니다. 문왕팔계의 모습은 왼편의 그림과 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앞서 보셨던 복희팔계와 약간은 다른 점이 있죠. 바로 정, 남방과 북방에 위치했던 건괴와 곤괴가 모두 옆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역시 문왕팔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왕팔계는 이계가 정남방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이계와 짝이 되는 감계가 북방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진계가 동방에, 택계가 서방에, 그러면서 나머지 4개의 괴가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보시면 문왕팔계 역시 상수를 배정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방에 4가, 그리고 동방에 3이, 그 다음에 동북방에 8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낙서의 상수 배정과 동일합니다. 4, 3, 8, 9, 5, 1, 2, 7, 6의 낙서와 문왕팔계의 4, 3, 8, 9, 5, 1, 2, 7, 6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따라서 문왕팔계는 낙서팔계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왕팔계도는 3000년 전 주나라의 왕인 문왕이 이 문왕팔계도를 긋게 되고요. 여름에 인간들 세상사의 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우주 여름철, 만물이 분열 성장하는 그런 원리를 담고 있는 괴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왕팔계도는 다른 말로 낙서팔계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복희팔계도와는 반대로 나는 난양, 서로 마주보는 것들이 정확하게 음과 양으로 서로의 기운을 주고받고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음은 음과 만나고 양은 양과 만나는 이런 나는 난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괴가 바로 문왕팔계도인데요. 문왕팔계도 역시 어떤 하나의 커다란 괴로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불을 상징하는 이계와 물을 상징하는 감계가 각각 위와 아래에 있으면서 화수미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천지빗계와 화수미제 그리고 후에 볼 지천택계는 모두 8계가 8864에서 64궤에 속하는 궤들입니다. 다음은 정역팔궤입니다. 왼편에 보이시는 이것이 바로 정역팔궤입니다. 정역팔궤는 다시금 건과 곤이 정남방과 북방에 위치를 하게 됐죠. 그러나 그 방향이 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역팔궤 역시 어떻게 구성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괴가 정남방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반면 건괴가 정북방에 위치하게 됩니다. 간괴가 동방에서 택괴가 서방에서 이 건과 곤의 역할을 대행하게 됩니다.
또한 나머지 4개의 괴가 각각의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고는 가족으로 따졌을 때 어머니를 상징을 합니다. 거는 아버지를 상징을 하고요. 진께는 장남입니다. 감께는 중남이고요. 간께는 막내 소남입니다. 또한 손께는 장녀를 상징을 하고요. 이께는 중녀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태께는 막내 딸인 소녀를 상징을 합니다. 이 정역 8계도는 이 아버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고 있고요. 어머니를 보필하는 역할을 첫째 딸과 둘째 딸이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바로 이 막내 아들과 딸들이 현실 속에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정역 8계도는 120년 전 조선의 김일부 선생께서 그리셨습니다. 바로 가을의 지도, 땅의 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주가을철 금화교역이 이루어져서 신무국을 중심으로 만물이 통일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복희 8계도는 만물이 분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왕 8계도는 그렇게 성장한 것들이 발달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역 8계도는 이제 그런 것들이 통일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생장성의 3단 변화를 통하는 것입니다. 정역 8계는 다른 말로 하도 8계도라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장성의 3단 변화를 거쳐서 성역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역 8계를 하나의 커다란 괴로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곤괴가 위에 있고 건괴가 밑에 있는 바로 지천택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역 8계 역시 양괴와 음괴가 서로 마주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희 8계와 마찬가지로 정음정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괴인 건괴가 밑에 있으면서 위로 기운을 올리고 음괴인 공괴가 위에 있으면서 기운을 아래로 내리면서 서로 간의 기운을 원활히 소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정역 8계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천의 대통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괴다에서 후천 8계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8계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살펴봤던 괴는 복희 8계도였습니다. 바로 봄의 만물이 생겨나는 하늘의 덕성을 보여주는 괴였고요. 5600년 전 동이족인 태호 복희 씨께서 처음으로 이 괴를 그리셨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살펴보았던 괴는 바로 문왕 8계도입니다. 3000년 전 주나라의 왕인 문왕이 여름에 분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간의 인도를 상징했던 궤도이고요. 세 번째는 조선시대 120년 전 김일부 선생이 완성한 정역 8계도입니다. 바로 만물이 통일하는 우주 가을의 지도를, 땅의 도를 보여주는 그런 통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8계였죠. 복희 8계를 중심으로 천지 변화의 축이 되는 사체가 어떻게 인사와 인간 세상에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8계의 중심축은 바로 정남방과 정북방에 위치한 건괴와 공괴입니다. 이 건괴는 하늘을 상징하며 다르케는 아버지를 상징을 하고요. 곤괴는 땅을 상징을 하며 한 가족의 어머니를 상징을 합니다. 바로 이 건괴는 우주의 아버지 하느님이신 상제님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요. 이 공괴는 우주의 만유 생명의 어머니이신 태모님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과 곤의 이상도
현실 세계에 드러내는 역할은 바로 이 이깨와 감깨, 이 물과 불의 덕성을 가지고는 그 두 분에 의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 두 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깨는 하늘을 상징하며 상제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공깨는 땅을 상징을 하며 태모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감깨와 리깨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증산도의 최고 지도자 되시는 안운산 종도사님과 안경전 종정님이십니다. 이 감깨는 천지 1월에서 달인 월에 해당하고요. 다른 말로 인사화됐을 때는 태극제로 불리우십니다. 그리고 리깨는 천지 1월에서 해인 일을 상징을 하고요. 현실 세계의 인사화로서 드러나셨을 때는 황극제로서 불리우십니다. 즉 하늘의 아버지이신 상제님과 땅의 어머니이신 태모님, 그리고 그 분들의 이상을 현실 세계에 펼치시는 태사부님과 사부님으로 해서 천지 변화의 축인 사체가 현실 세계의 인사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곤 감리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태극기입니다. 건깨의 상제님과 곤깨의 태모님, 그리고 감깨의 태극제이신 태사부님과 리깨인 황극제이신 사부님이 이 태극기 속에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극기에도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고 지나쳤던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1월 부모이신 감깨와 리깨의 상징이신 태사부님과 사부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10편 26장의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기윤년 6월 20일 아침에 상제님께서는 천지 공사를 마치셨음을 성도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김경학 성도가 상제님께 여쭙죠. 공사를 마치셨으면 나서시기를 바라옵니다. 그렇지만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없으므로 나서지 못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이란 바로 건과 곤, 천지 부모이신 상제님과 태모님의 뜻을 현실 세계에 펼칠 그 1월 부모이신 태사부님과 사부님의 이 두 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나서시질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8개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앞서 1강에서부터 지금 6강까지 배웠던 증산도의 우주관은 음양이 뭐지, 오행은 뭘까, 음양오행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 3권의 책자를 보신다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3개의 교양 서적을 읽으신 뒤에는 반드시 한동석 선생님께서 지으신 우주변화원리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증산도의 우주관뿐만 아니라 상제님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와 수부님과 관계된 수부관 등의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이 우주변화 원리는 참으로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반드시 서점에 가셔서 이 책을 구입하신 뒤에 꼭 정독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다라는 증산도의 8관법 중 우주관 강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